우리 모두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퇴직 후에는 멋진 여행도 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점차 깨닫게 됩니다. 은퇴 후 삶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첫 번째 충격은 바로 예상 외의 경제적 불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받던 월급이 끊기자, 그리고 그동안 아무리 준비를 해왔던 것처럼 보여도 예상보다 더 큰 비용이 나가면서 느끼는 그 빈곤한 현실 말입니다. 퇴직 후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비된 경제적 자산입니다. 흔히들 퇴직 후에는 여행도 하고 취미도 즐기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자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결국 돈이라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도 그저 공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은퇴 후 삶의 첫걸음은 바로 재정적인 준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은퇴 후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첫걸음인 재정적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에는 이게 없으면 큰일 난다는 경고와 함께 은퇴 준비에 관한 전문가적인 인사이트와 현실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당신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1. 경제적 준비 왜 중요할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후 준비란 단순히 퇴직 후 돈이 많으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오해입니다.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퇴직 후 정해진 월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계획한 대로 매달 일정한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김태수 씨 60대 후반은 퇴직 후 그동안 준비한 퇴직금을 활용해 차근차근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예상보다 더 많은 의료비와 집 수리비, 급한 일이 생기면서 그 자산을 모두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태수 씨처럼 계획이 잘못된 경우 실제로 노후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2. 재정적인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퇴직 후 경제적 불안을 피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먼저 연금의 수령 시점과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자연스럽게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언제 얼마나 받게 될지는 철저하게 계획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 자산 분배 역시 중요한 준비 사항입니다. 고정 자산, 예를 들어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자산으로 남기는 방법도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확보해야 하므로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 자산을 적절히 분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회적 보험 제도나 세액 공제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만약 퇴직 후 한동안 직장에서 제공하던 건강보험 혜택이 사라진다면 건강보험 가입 자격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이나 세액 공제를 활용한 연금 투자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현실적인 사례 3가지. 사례 1. 박성희 씨의 퇴직 후 공백기. 박성희 씨 55세는 최근 퇴직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여행과 취미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유로운 일상이 오래가지 못했죠.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고 싶은데 예상보다 빠르게 고갈되는 자산과 증가하는 생활비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희 씨는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했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수익이 기대보다 적었고 결국 여유가 없어지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사례는 퇴직 후 자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경제적 불안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퇴직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자산 분배의 중요성도 깨닫게 해주는 사례입니다. 사례 2. 조영철 씨의 잘못된 집 매각. 조영철 씨 62세는 퇴직 후 자녀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을 팔고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하며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큰 손해를 보고 더 나아가 집을 팔고 난 후
다시 자산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철 씨의 경우처럼 퇴직 후 집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그 이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세심한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사례 3. 김하나 씨의 연금 플랜 실패. 김하나 씨 58세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 수십 년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 시점과 방식에 대한 계획이 부족해 처음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은 수입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녀들에게 금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며 예상치 못한 경제적 압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 씨는 연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과 금액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결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연금 수령 시점, 방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결론. 준비된 경제적 자산이 노후의 평안을 보장한다. 위의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은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자산을 관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재정적 자립을 꾀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퇴직 후 경제적 불안을 피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여유롭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없다면 큰일 난다. 라는 말이 진짜로 실감나는 순간은 바로 그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 그 공백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입니다. 경제적인 준비를 잘 해놓으면 은퇴 후에도 그 어떤 걱정 없이 여유롭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자산 관리, 연금 활용, 그리고 세심한 경제 계획이 바로 그 첫걸음이자 그 과정이 여러분을 평온하고 안정된 노후로 이끌 것입니다. 그럼 오늘부터라도 이 첫걸음을 떼보세요. 이제는 준비된 경제적 자산이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경제적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 후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한 준비는 단순히 퇴직금을 모은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그 준비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전문가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방법과 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연금의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 연금 수령 시점과 방식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65세, 70세로 수령을 미룰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연금을 바로 수령하고 싶은지 아니면 나중에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지니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 자금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팁. 연금 수령 시점 조정하기.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출수록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받는 것보다 65세에 받는 게 연간 78% 정도 더 많습니다. 퇴직연금은 직장에서 제공하는 연금이므로 이 또한 언제 받느냐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참고 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지급 시점을 조정하는 것 외에도 연금에 대한 기여 기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일한 기간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2. 자산 분배 전략. 고정자산과 유동자산. 퇴직 후에도 일정한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유동자산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고정자산인 집을 팔고 그 자금을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자산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정자산집을 팔았다고 해서 전액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격 변동성 때문에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구체적인 사례. 김철수 씨의 자산 분배 실패. 김철수 씨는 퇴직금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초기에 주식시장이 좋았을 때는 이익을 봤지만 급격히 하락하는 시장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퇴직금은 거의 다 날리고 생활비를 위해 부득이하게 자산을 처분해야 했죠. 김철수 씨와 같은 실수를 피하려면 자산을 다양하게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의 약 30%는
안정적인 고정 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팁 자산 분배의 법칙. 고정 자산집, 땅 등 퇴직 후 여전히 안정적인 거처가 필요하다면 고정 자산의 일정 부분 자금을 배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큰 집을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소형 아파트나 임대용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동 자산 주식, 채권, 펀드 자산의 50% 정도는 다양한 금융 상품에 분산 투자하세요. 특히 상장 지수 펀드 ETF나 채권형 펀드 등은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비상자금연금 20%는 비상자금으로 현금을 확보해 두세요. 퇴직 후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기타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과 의료비 사전 대비가 필수. 퇴직 후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직장에서 제공하던 건강보험 혜택이 끊기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개인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만약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설보험에만 의존하면 그 비용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박미선 씨의 의료비 증가. 박미선 씨는 퇴직 후 사설보험에만 의존하던 중 병원비가 예상보다 더 많이 나오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매달 의료비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꽤 커지면서 다른 생활비까지 줄여야 했습니다. 미선 씨는 이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더 안정적으로 의료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팁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 국민건강보험 가입 퇴직 후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예를 들어 소득에 따른 차등 보험료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험료를 책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보험과 중복되지 않게 관리 사설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세요. 4. 연금 외에 추가 수입원 찾기. 퇴직 후에는 추가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활동, 온라인 강의, 자영업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자산이 부족한 경우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할 수 있죠. 사례 이정원 씨의 온라인 강의. 이정원 씨는 퇴직 후에는 처음에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계획했지만 점차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 직장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하며 매달 추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정원 씨는 이제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팁 추가 수입원 확보. 프리랜서 일자리 글쓰기, 디자인, 번역 등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프리랜서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자영업 소규모 카페나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으로 작은 자영업을 시작해 추가 수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5.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은퇴 후에도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노후에는 경제적인 안정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정신적 안정과 건강도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이나 정신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팁 생활 습관 개선. 주기적인 운동,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세요. 취미 활동,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예전에 즐기던 활동을 재개하세요. 독서,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등은 정신적인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연금 준비, 자산 분배 전략, 건강보험 대비, 그리고 추가 수입원 마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퇴직 후에도 경제적 불안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